간단히 질문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본인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됐고 그 서류가 남아 있고 또 전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고 발표한 적도 있는데 권성동이 이것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반영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도 위헌입니다. 일단 그 여야 합의라고 할 때 우리가 합의체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럼 합의체 기관에서 합의하는 방법이 의결입니다. 네. 합의하는 방법이. 그러면 합의가 된 거죠. 의결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여야 합의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럼 여당 야당 할 때 진보당은 왜 거기 뺍니까? 사실은요. 우리 헌법은 여야 합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네. 국회에서 선출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여야 합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이고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뭐 명백하게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상목은 어쨌든 선별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냐 이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복잡해지는데요. 그 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임명이 되어서 위법인데 단순히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헌법적인 관행으로 남게 되면은 앞으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 목,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목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보고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임명할 수 있는 헌법적인 관행이 구축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과반이면은 선출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 국무총리도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으로 이렇게 앉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명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유보를 해버리고 있다. 있으면은 명백하게 위헌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안 되고 그럼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해도 판단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하려고 하면 대통령 탄핵은 정족수가 3분의 2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위헌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도 그것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놓으면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하나의 의용기관 내지는 위장기관으로서 이 사법기관이 전락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 6명 딱 넣어놓고 뭐 자신의 반대되는 정당들에 대해서 위헌헌법 정당 해산을 청구를 해서 그 정당을 해산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 논리로는 가능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초장에 아주 엄격하게 이것들을 통제를 해서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헌법 체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고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기본 틀이 완전히 깨지는 엄중한 위반 행위다. 아주 심각한 위반 행위다라고 이제 일단 정리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유보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그러면 절차를 밟아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대안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 첫 번째 차원은 이제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차원, 즉 사법적 차원인데 이 사법적 차원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과 하나는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가 혹은 국회의장이 청구인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피청구인을 해서 피청구인의 임명 거부 혹은 이 사안이 임명 유예인지 임명 부작인지 불명확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러한 임명을 해태하고 있는 헌법상 임명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행위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실을 청구하는데 그럼 어떤 권한이 침해당했느냐? 헌법재판소 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혹은 그 구성과 관련된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이러한 청구와 동시에 지금 사안이 급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 지금 마은혁 법관이지 않습니까? 마은혁 판사. 그 마은혁 판사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잠깐 그 부분에서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일단 청구한다. 두 번째, 자 이거 지금 빨리 임명해야 되니까 가처분 신청까지 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 결론이 났다. 그런데도 임명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사실 헌법 예정하고 또 탄핵이고 이런 거니까 계속 도돌이표지 않습니까? 실제로는요. 그러면 이제 탄핵할 것인지 이런 문제니까. 자,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권한쟁의 심판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 이게 사실은 몇 가지 다른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법률 바뀔 수가 없으니 다른 몇 가지 쟁점들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들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 권한쟁의 심판은 필요적 변론주의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와서 구두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헌법 소원 심판 이거에 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들이 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권한쟁의 심판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 그 자체가 그 하려고 하면은 그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구두 변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그거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 다른데 헌법 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두 변론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의 사법적인 해결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권한쟁의 심판보다는 헌법 소원 심판이 지금은 좀 더 유용하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헌법 소원 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과거에 최근에 이제 6인 체제, 8인 체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 재판관이 부족하니까 그 기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립니다. 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다른 어떤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당했는데 이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려고 하면 헌법재판관 6인이 필요한데 지금 6명, 8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헌법상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린 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이미 전원 합의체 전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이제 이게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권한쟁의 지금 청구도 안 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것에 좀 더 주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법적인 가능성으로는 마흔역 그 법관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 단임권, 헌법상 기본권이 있는데 이것이 침해당했다. 임명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혹은 선별해서 임명하고 있으니까 2명만 임명하고 1명만 자신을 빼놨으니까 이거는 그 허용되지 않는 차별 취급이라고 해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쟁송상의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능성들도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것에 이제 반박되는 논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렇지만 간단히 말씀 주시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받을 권리를 청구를 침해당했다고 할 때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다. 그러면 7인은 넘지 않느냐. 그러면 7인 체제 반드시 9인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냐. 이렇게 한쪽에서는 반론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요. 그다음에 뭐 공무단위권 침해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그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단순한 기대권이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반론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법률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인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방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다 하더라도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이 따르지 않을 때 어떡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할 경우에는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있으면 3분의 2 동의로 끝이 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 헌법재판소법에는 그걸 심리하려고 하면은 7인이 필요한데 7인 이상인데 그런데 이제 그 조항에 대해서 그 지금 저 누굽니까 방송통신 그 이태규 방송 아니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전 그 탄핵 재판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가처분 문제가 들어와서 그 전에 7인이 체제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효력을 지금 정지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는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경우에 선고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남아 있는 거고. 자, 그럼 7인 이상이면 되고 3분의 2 동의입니까? 과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입니다. 과반이고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이고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소원 6인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6인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럼 8인 체제에서 6인 찬성을 해야 한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해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